고대의 장군들,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 전쟁.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그리고 카이사르의 전술이 어떻게 현대 사이버 공격의 완벽한 설계도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만약에 현대 해커가 징기스칸의 전술을 그대로 쓴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맞아요. 무기는 뭐, 창에서 악성 코드로, 전쟁터는 단단한 성벽에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방화벽으로 바뀌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전쟁의 핵심 기술, 바로 그 전략이라는 건요, 시간을 초월합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카이사르의 그 지혜가 말 그대로 오늘날 사이버 공격의 원형 그 자체가 된 거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 바로 손자의 이 유명한 말 한마디예요. 최고의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러니까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전략이 먼저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대와 현대를 관통하는 전쟁의 대원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술부터 들어가 볼까요?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마음을 공격하는 것, 심리전입니다. 이게 진짜 가장 오래됐지만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전쟁 기술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또 손자의 말이 나옵니다. 심리전의 핵심은 뭐다? 바로 기만, 다시 말해 속임수라는 거죠.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완전히 기를 꺾어버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고대와 현대의 전술이 와, 정말 소름 돋게 닮지 않았나요? 징기스칸은 어땠어요? 우리 군대는 상상 이상으로 잔인하고 엄청나다. 이런 소문을 쫙 퍼뜨려서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게 만들었죠. 그럼 오늘날 해커들은요? 소셜미디어에 딥페이크 영상이나 가짜뉴스를 막 뿌려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깨트려버립니다. 보세요. 도구만 달라졌지 그 본질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바로 이거죠. 크로스랜드 박사가 딱 짚어주네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소문을 퍼뜨리던 그 시장이 지금은 그냥 소셜미디어로 바뀐 것뿐입니다. 수백 년 전의 전술이 현대 기술과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인 거죠. 자, 마음을 흔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죠. 바로 눈에 보이는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벽을 허물기입니다. 과연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철옹성 같던 방어선을 어떻게 뚫어냈을까요? 여기서도 손자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정면으로 가장 강한 곳에 부딪히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대신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거길 치는 것. 이게 바로 방어선을 뚫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티레 공성전, 이거 한번 볼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난공불락의 섬 요새, 이걸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자그마치 7개월 동안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만져버렸어요. 상상이 가세요? 아예 전쟁터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약점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전략이 현대 사이버 공격과 정말이지 판박이처럼 똑같습니다. 옛날 군대가 성벽 밑에 땅굴을 팠다면 요즘 해커들은 디지털 방화벽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디도스 공격? 이거 그냥 웹사이트 정문을 수많은 가짜 손님들로 꽉 채워서 진짜 손님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니면 제로데이 공격처럼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조차 모르는 약점을 귀신같이 찾아내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거죠. 결국 목표는 딱 하나예요. 약점을 찾아서 뚫는다. 자, 이제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정말 가장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바로 내부로부터의 파괴, 사보타주. 적이 자기 손으로 성문을 활짝 열게 만드는 아주 고전적인 속임수입니다. 내부 파괴 하면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네,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10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지긋지긋한 전쟁 끝에 그리스군이 거대한 목마 하나를 선물이라며 놔두고 떠나는 척했잖아요. 트로이 사람들은 좋다고 그걸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결국 그날 밤 성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죠. 컬럼비아 대학의 제이슨 힐리가 이거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 하필 컴퓨터 악성 코드를 트로이 목마라고 부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방어하는 쪽이
자기도 모르게 파괴적인 선물, 즉 악성 코드를 자기 집 안방으로 들여오게 만든다. 그 아이디어가 소름 돋게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피싱이 바로 이 디지털 시대의 위장 스파이인 셈입니다. 옛날 스파이가 적군 옷을 입고 유유히 성벽을 통과했다면 요즘 해커는 어때요? 아주 믿을 만한 은행이나 회사인 척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 스스로 비밀번호라는 성문을 열게 만들죠. 결국 핵심은 똑같아요. 신뢰를 이용해서 방어막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방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판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기도 했지만 사실상 정보 보안의 아버지격인 인물이에요. 그가 만든 카이사르 암호라는 게 알파벳을 몇 칸씩 밀어서 쓰는 아주 단순하지만 당시엔 꽤 효과적인 암호였거든요. 결국 공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보를 지키는 기술도 고대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현대 암호 기술의 가장 오래된 할아버지뻘 되는 셈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지금까지 쭉 보셨듯이 결국 기술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전략이 펼쳐지는 그냥 새로운 무대일 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심리전, 방어선 돌파, 내부 사보타주. 이 모든 전략의 기본 원칙은 수천 년이 흘러도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는 장소만 돌과 흙으로 된 성벽에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으로 바뀌었을 뿐 결국 인간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그 전략의 본질은 그대로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미래에 인공지능이 전쟁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 AI는 과연 어떤 고대 장군의 지혜를 배우게 될까요? 손자의 병법일까요? 알렉산더의 창의성일까요? 아니면 징기스칸의 심리전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시대를 초월한 전술들은 미래에도 어떤 형태로든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